세 번째 노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노트에서는 두 번째 알고리즘 설계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 살펴본 거는 전수조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제 요번에 살펴볼 방법은 분할 정복하는 거예요. 분할 정복. 근데 분할 정복은 이미 여러분들이 했어요. 합병 정렬이 가장 대표적인 분할 정복하는 알고리즘이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합병 정렬과 똑같이 접근해서 문제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분할 정복, 그러니까 합병 정렬과 똑같이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의 입력을 반으로 쪼개서 왼쪽 해결하고 오른쪽 해결하고 뭔가 결합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합병 정렬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n 로그 n이었어요. n 로그 n. 근데 이게 n 로그 n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되겠지만, 제기트리의 높이가 반씩 쪼개지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 n에 비례했죠. 그렇죠? 입력 크기를 반씩 쪼개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로그 n이었어요. 근데 높이만 로그 n이라고 해서 n 로그 n이 되는 게 아니라 비재기적인 부분에 일어나는 일의 비용이 ON이었어요. 합병 정렬은. 합병 정렬은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하는 일은 정렬된 두 개의 반쪽을 결합해서 큰 정렬된 거를 만드는 거고, 그 두 개를 결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ON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n 로그 n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문제를 반으로 쪼개는 건 쉬운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반으로 쪼갠 걸 결합해서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ON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럼 그 부분을 ON에 해결하면은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돼요? 합병 정렬과 똑같이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합병 정렬과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으면은 요 마지막 부분 반씩 쪼개니까 어차피 로그 n일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ON이 돼야 돼요. ON이 돼야 이제 n 로그 n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은 문제의 사례를 두 개 이상의 더 작은 사례로 나누어서 각 작은 사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이들을 결합해서 더 큰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분할 정복은 보통. 동적 프로그래밍은 잘 만들면 지수 시간이 필요한 거를 선형 시간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근데 분할 정복은 그렇게 안 돼요. n제곱 필요한 거를 n 로그 n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n3승을 n제곱, 뭐 이런 수준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설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기법일 것이고요. 이 챕터에서 총 6개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역상계수와 가장 가까운 좌표, 그리고 하나 다른 문제를 아마 과제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합병 정렬을 문제를 같은 유형의 작은 문제로 나눠야 되겠고, 이 부분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반쪽에서 그냥 리커스 콜하는데 그게 알아서 되게끔 그냥 신경 안 쓰고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가장 큰 거를 반쪽에 쓸 때 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밑에 것들은 더 작은 크기는 알아서 되는 거죠. 머리소트 할 때도 그냥 반쪽 머리소트라고 보내버리고 나는 머릿속으로 뭐만 생각하는 거야. 두 개의 반쪽 크기의 정렬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결합해서 큰 정렬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정복은
사소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고, 큰 거를 하는 걸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기함수에 넣고 알아서 하게끔 하면 돼요. 근데 그 부분, 해결 결과 결합해서 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이 부분이 효율적이어야 돼요. 효율적이지 않으면은 분할 정복하는 거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차피 제기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거니까 제기 종료 조건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머지 소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끝까지 가죠. 하나짜리까지. 그렇죠? 만들 때 하나짜리까지 않고 그 전에 끝내신 분 있어요? 없죠. 두 개짜리부터는 내가 다른 어떤 방법 써서 정렬하겠다.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종료 조건을 꼭 1일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끝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넣는 게 귀찮은 거지, 솔직히. 두 개짜리를 정렬하는 거를 내가 쪼개서 결합하는 것보다 안 쪼개고 그냥 두 개짜리는 내가 비교해서 수업하든 안 하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구현하시면 돼요. 더 작은 거 어느 크기에서 분할 정복을 멈출 것인가, 분할 정복을 멈추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끝까지 그냥 1까지 갈 건가, 이거를 이제 분할 정복을 우리가 만들 때 고민해 봐야 될 거고, 이 종료 조건을 좀 더 일찍 끝내면은 그 성능은 조금 개선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요. 하향식 접근 방법.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내려오는 거.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동적 프로그래밍은 거꾸로 가죠. 가장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큰 거 해결하고, 그 다음 큰 거 해결해서 n 크기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써요. 동적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걔는 버텀업 방식이 되겠고, 얘는 탑다운 방식이 됩니다. 뭐 이미 살펴본 애들이 다 요 이진 검색, 합병 정렬, 그리고 5장에 살펴볼 빠른 정렬도 다 분할 정복 기법을 쓰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상 개수 구하기. 역상 개수. 역상 개수는 뭐냐? 정렬되지 않은 배열이 주어져요. 뭐 정렬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임의 배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임의 배열이 들어오는데 5, 2 순서가 잘못된 거죠. 정렬 입장에서 보면. 그럼 걔를 뭐라 그래? 역상이라 그래요. 역상.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보다 값이 작아. 그럼 역상이 되는 거예요. 쌍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떤 쌍을 봤더니 그 쌍에 있는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커. 그럼 걔는 역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열에서 역상의 개수는 3, 2, 5, 2, 5, 4 세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개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개수를. 그러면 전수조사 하자. 이것도. 전수조사 할 수 있죠. 이게 전수조사야. 하는 거죠. 앞에서부터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1, 2, 1, 3, 1, 4, 1, 5, 1, 6, 2, 3, 2, 4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전수조사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만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기함수 짜는 게 힘들다. 그럼 이 자체를 제기함수로 만들어 보세요. 한번. 그런 거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 만났는데 반복문 이중 포르프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제기함수 잘 짜는 게 어려워해. 힘들어해. 그럼 이런 간단한 것들을 제기함수로 짜보세요. 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진 않은 거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챕터는 분할 정복이니까 분할 정복으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분할 정복으로 한다는 거는 합병 정렬에 썼던 기법을 그대로 우선 한번 적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조금 문제의 성격을 한번 좀 이해해 봅시다. N개의 정수로 구성된 배열이 주어졌을 때 역상이 제일 많은 경우와 제일 적은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적은 경우는 언제일까? 오른쪽 정렬돼 있으죠. 그때는 역상의 개수가 몇 개? 0개. 그리고 거꾸로 정렬돼 있으면은 다 역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0부터 조만큼 있어요. 거꾸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할 정복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반쪽에 써요. 그러면 역상이 이 왼쪽 반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 반에 있을 수 있죠. 그건 우리 신경 안 써. 분할 정복할 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뭐 알아서 리커시브하게 해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반, 오른쪽 반에 있는 거 말고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한 애가 왼쪽에 있고 다른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있겠죠. 그거는 리커시브하게 못 찾아줄 거죠. 걔를 찾아야 돼. 근데 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야 돼. 효과적으로 찾지 못하면은 분할 정복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쪼개진 역상이라고 합시다. 5, 3이 아니라 5, 4, 5, 2 이런 애가 쪼개진 역상이 되는 거예요. 3, 2. 그럼 이 쪼개진 역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분할 정복할 수 있을 거고, 분할 정복하면은 시간 복잡도 어떻게 돼요? n 로그 n이 돼요. 원래 썼던 얘는 요 비용은 얼마야? n제곱이죠. n제곱인데 n 로그 n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의사선형으로 선형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쪼개진 역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할까? 뭐 어떻게 하면 돼? 합변 정렬을 쓰시면 돼요. 합변 정렬. 합변 정렬을 쓰시면 돼요. 소팅을 하는 거예요. 소팅을 하면은 어떻게 쪼개진 역상을 찾을 수 있을까? 쪼개진 역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쪼개진 역상 찾는 거. 그러면 합병 정렬을 할 거예요. 합병 정렬을 하면서 쪼개진 역상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왔을 때 왼쪽은 절반은 정렬되어 있을 거고 오른쪽 절반도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병 정렬에서 뭘 하냐면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하겠죠. 1 내리고 2 내릴 거예요. 근데 이 2 내리는 순간 뭘 할 수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애를 내리는 순간 여기에 남아있는 애가 뭐야? 3, 5죠? 그 개수만큼 뭐가 존재해? 역상이 존재하는 거죠. 쪼개진 역상이 존재해요. 그러면 합병을 하면서 쪼개진 역상을 계산할 수 있죠. 오른쪽에 내려오면은 왼쪽에 몇 개 남았냐? 남은 거가 카운트에 플러스 되면 돼요. 그러면 합병 정렬을 하면서 저 역상을 구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요? 어차피 O 안에 연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 1장에서 해결한 그 코드 갖고 오서 뭐만 추가하면 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 애가 애를 줘야 돼. 얘도 R 주고 애 다 더하는데 요 카운트 스피릿 머지하는 코드에는 또 뭐가 들어가? 이쪽 내려올 때 플러스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return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역상을 구하게 되면은 입력 배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입력받은 배열의 형태와 알고리즘 끝나고 나서 형태는 달라지죠. 원래 정렬이 안 돼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정렬돼서 나오죠.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배열을 수정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한다 그러면 복제해서 줘야지. 필요하면. 뭐 여기서 그 문제에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항상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위치를 바꿔야 돼. 근데 그걸 내가 나중에 원래 위치가 필요해. 그러면 실제 원 데이터를 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 데이터를 주지 말고 원 데이터를 복제해서 주면 역상을 구해줄 거고, 그럼 버리면 되고, 원 데이터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하고 나서 내 입력 데이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바뀌었을 경우에 내가 그거가 그래도 상관없는지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상계수 구하기 뭐 어렵나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온다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응용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를 응용할 수 없는지, 뭔가 유사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상 문제를 푸는데 이 역상 문제는 합병 정렬과 뭔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으면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똑똑한 애고. 그러면 이 역상 구하기는 무슨 응용이 있을까? 활용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활용도가 있냐면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는 게 있어요. 협업 필터링.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뭔가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영화인데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잘 보는 영화를 나한테 추천해주는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랑 취향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역상을 갖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A의 선호도가 이래요.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그럼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B, C 여러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얘와 비교해서 값으로 표현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역상의 개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역상의 개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상의 개수가 많은 애가 나랑 비슷한 애예요? 비슷하지 않은 애예요? 역상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취향이 나랑 같은 거예요. 순서가 나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으면 역상이 없겠죠. 근데 나랑 한두 개가 바뀌면은 역상이 생길 거예요. 나는 뭐 아바타가 좋은데 얘는 뭐 마녀가 좋다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상의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지. 근데 이걸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선호도, 이 사람의 선호도, 이 사람의 선호도고 이 사람의 선호도와 가장 유사한 친구가 누군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 좋아하는 거는 이 사람도 좋아하겠지 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추천해 줄 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취향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취향이 같은지. 이건 꼭 영화 순서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영화 순서가 아니고 무슨 순서면은 그 순서에 대한 다른 사람의 뭐가 필요해요? 선호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선호도를 다 갖고 있으면 역상을 구해서 역상이 가장 적은 애가 나랑 선호도가 비슷한 애예요. 그게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서 역상 개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역상의 개수는 n 로그 n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분할 정보 써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역상이 16개, 얘는 8개요. 그럼 얘랑 더 취향이 가까운 애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역상의 개수. 그 다음에 연속 부분 구간의 최대값 구하기. 연속 부분 구간의 최대값 구하기. 가장 합이 큰 구간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항상 어떤 문제 만나면 얘도 이렇게
n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n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얘를 그러니까 n제곱 문제가 나와. 직관적으로 풀면 n제곱이야. 그러면 항상 그 n제곱 문제를 만나면은 분할정복 해가지고 n로그 n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n로그 n으로 어떻게 바꾸냐? 반 쪼개는 거예요. 반 쪼개가지고 합병정렬에 썼던 어떤 방법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 구간 최대값 구하기니까 반으로 쪼개면 최대값 구간이 반쪽에 이쪽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죠. 그건 내 신경 안 써. 어차피 리커시브가 가니까 우리는 뭘 신경 쓰면 돼요. 연속 구간이 중간을 거치어 갈 수가 있죠. 이런 애들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럼 이런 애들을 내가 ON에 찾을 수 있냐? ON에 찾을 수 있어요? 양쪽으로 쭉 가면 되지 않을까? 선형으로 가면서 맥스를 찾아요. 이쪽 가면서 맥스 찾아요. 두 맥스를 합쳐면 맥스가 되겠죠. 이해 안 돼? 요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야지. 같이 가야지. 요렇게만 가면 안 돼. 여기서부터 요렇게만 가면은 그거는 오른쪽 구간에 포함된 애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끝에 있는 두 개는 그 나눴을 때 그 두 개는 늘 포함돼야 돼. 구간에.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럼 n로그 n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는 동쪽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ON에 구할 수도 있어요. ON에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동쪽 프로그래밍으로 가기 전에는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항상 n제곱이다. 내가 직관적 포르프 이런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좋아하는 문제들이 문제를 읽었는데 이 문제가 뭘 찾으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그거부터 짜증나. 그러니까 문제가 이해하기 쉬워야 돼. 그 공부할 때는. 어? 문제 자체가 뭘 찾아내는지 모르면 그게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문제를 읽었는데 뭐 하라는 거지? 이러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문제는 충분히 쉽게 이해돼요. 그리고 그냥 포르프로 내가 짜면은 이중 포르프 짜면은 문제가 해결되네? 근데 뭐 리트코드한테 넣었더니 막 90%막 간신히 통과하고 이래. 그래.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게 있겠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분할 정복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n제곱이니까 그냥 분할 정복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할 정복 어떻게 해봐요? 왼쪽 반, 오른쪽 반 하고 이 스플리트 되는 양쪽 구간에 거쳐 있는 뭔가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있겠지만 그거를 내가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있어. 그럼 그렇게 해서 구현해서 제출했더니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돼. 그러면 앞에 거 한번 봤더니 아이씨 얘는 동쪽 프로그램 풀고 있네. 스킵. 그건 나중에 공부.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동쪽 프로그램 코드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 문제를 이해해야 돼. 문제를 이해 못하면 코드 보고 뭐 하는지 몰라요. 답을 뭘 찾았는지를 알아야 코드를 보고 얘가 뭐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다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n제곱을 풀어보는 거 연습해 볼 수 있고 분할 정복하는 거 연습해 볼 수 있고 나중에 다이나믹 프로그램 배우면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 1에서 n까지 합을 해라. 이런 문제는 분할 정복 할 일은 아니죠. 1부터 n은 공식에 대입해서 그냥 O 안에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분할 정복을 학습하는 차원에서는 얘를 분할 정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고민을 해보면
1부터 n을 반으로 쪼개 뭔가 해야 되니까 반으로까지 갔더니, 그리고 나머지 반을 우리가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네. 얘는 이거를 이제 생각해 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썸에는 이 문제 애들을 쭉 이 문제 연계가 있겠죠. 이게 얘가 지금 짝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n이 짝수라고. 홀수면 안 되고 짝수라고 가정하면은 이 앞부분은 1부터 2분의 n까지 접점이고 이 뒤에 애들은 2분의 n 더하기 1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요 1부터 2부터 mj를 빼내고 이제 나머지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sum n은 2 곱하기 sum 2분의 n의 4의 n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제 분할정복을 해결하는 거죠. 얘는 양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로 가죠.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더 오완도 아니까.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쟤는 언제일 때만 성립해요? 짝수일 때만 성립하죠. 딱 반으로 쪼개지는 게 짝수일 때만 성립해요.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야? n-1은 뭐가 돼? n이 홀수면 짝수죠. 그러면 얘는 저 분할 정복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정복 생각할 때 짝수일 때는 뭔가 이렇게 식이 되는데 그게 홀수일 때는 안 돼. 그러면은 요거 빼고 n을 따로 가져갈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우리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시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컴퓨터 공학에서는 거듭 제곱을 한다. 수의 거듭 제곱. 그러면 수의 거듭 제곱은 이제 3의 53승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2번 곱해야 되죠. 직관적으로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빠르게 구현하는 방법이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예요. 제곱해서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3의 53승은 비트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53에 대한 비트 표현 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듭 제곱만큼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5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3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 요 애들은 3 있으면 3의 제곱 구할 수 있죠. 한 번 곱하면 3의 제곱. 또 한 번 곱하면 3의 4승을 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곱하면 3의 8승. 또 한 번 곱하면 3의 16승. 그 다음에 한 번 곱하면, 그러니까 3의 4승과 3의 4승을 곱해서 8승 구하고 16승 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 4번 곱하면은 3의 제곱, 3의 4승, 3의 8승, 3의 16승, 3의 32승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 구한 것들을 곱하면 되니까 8번에, 원래는 52번에 거듭제곱을 구했는데 8번 만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비트 표현에 해당되는 얘네들을 구해가지고 곱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걸 해주는 알고리즘이 요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잘 안 떠오르긴 한데, 개념만 저거 만들어 보시면 또 좋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알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거듭 제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하는 알고리즘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고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 합니다. 스퀘어 멀티플라이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상식적으로 그거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살펴보는 챕터가 뭐야? 분할 정복이죠. 그래서 분할 정복으로 거듭 제곱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할 정복의 성능은 어떻게 될까? 자, n의 m승은 n의 2분제 m승 곱하기 n의 2분제 n승이에요. 분할 정복을 뭔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분할 정복하는 함수면은 n의 m승은 요거랑 같은 거예요. 2분제. 그리고 이 2분제 n이 성립 이렇게 두 개로 딱딱 나눠지려면은 짝수여야 되죠. m이 짝수여야 돼. 근데 m이 짝수가 아니라 홀수이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은 또 반칙 쪽에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3의 53승이 들어오면 3의 26승을 두 번 해서 곱하기 3 한 거고요. 그럼 얘가 또 분할 정복 되면은 3의 13승을 두 번 곱해서 구하게 되겠고, 이 3의 13승은 3의 6승 곱하기 2승에 3이 되겠고, 3의 3, 3의 1, 그래서 3의 1승은 3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돼요. 이 알고리즘도 로그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스퀘어 멀티플라이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는 뭔가 이제 반복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은 얘를 이제 아이디어는 알겠는데 얘로 가기가 이렇게 막 머리가 좀 아프고 막 이런데, 이거는 솔직히 안 아플 거예요. 그래서 성능적으로 보면 얘는 재계함수니까 좀 그렇게 거시기 하지만 이제 시간 복잡도는 똑같은 거예요. 항상 문제 크기가 반씩 줄잖아요. 그래서 수의 거듭 제곱을 분할 정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렬 곱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행렬 곱셈까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자, 행렬 곱셈은 요게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직관적인 방법. 그러면 얘의 기본 알고리즘은 n3승이에요. n3승. 근데 여러분들이 늘 이 시간 복잡도를 살펴볼 때 입력 크기를 잘 또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얘는 입력 크기가 n이 아니라 뭐예요? n제곱이에요. 행렬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n이라는 건 행의 크기, 아니 n by n이죠. 행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입력 크기가 n이 아니라 n제곱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때 n제곱 이하로 만들 수는 거의 없어요. n제곱 이하로 만든다는 거는 내가 행렬에 있는 요소를 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곱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봐? n제곱은 최소 봐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만들면 n3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n3승이 나쁘냐? 뭐 괜찮은 거죠. n제곱 받아서 n3승이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입력 크기가 n인데 n3승이다. 그럼 뭔가 나쁜 알고리즘이지. 잘 못 만든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 입력 크기를 n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크기가 우리가 그냥 n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나온 게 n3승이니까 뭐 이렇게 나빠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입력 크기 자체가 n제곱이다라는 거고요. 얘를 어떻게 그러면 분할 정복할 수 있냐? 분할 정복해서 뭔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 by n 행렬을 2분제 n by n 행렬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x와 y를 a, b, c, d, e, f, g, h 4개 행렬로 쪼갭니다. 4개 행렬로 쪼개서 요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필요한 2분제 n 크기의 그 행렬을 몇 번 곱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번을 해야 돼요. 8번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비고를 분석해 보면은 N3승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그 곱셈 알고리즘 있잖아요. 초등학생 곱셈 알고리즘 있고 카라슈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 카라슈바 알고리즘은 분할 정복하는 건데 걔도 반으로 쪼개는데 그 4번의 곱이 아니라 3번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스트라스는 8개가 필요한 거를 7개로 축소시켰습니다. 재기호출이 원래는 기본은 8개가 필요했는데 8개가 필요한 걸 7개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재기호출 수를 한 번에 8개가 나가는 갈래를 7개로 줄였어. 그러면 그게 되게 효과적일까? 얼마나 효과적일까? 별로 효과적이 않을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처음에 8개로 쪼개지고 또 8개로 쪼개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줄이면 7개로 줄이고 7개로 줄고 7개로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우리 재기함수의 그 비용은 뭐에 비례한다? 그 재기호출에 있는 트리 노드 수에 비례하죠. 그러면 원래 8개 자식으로 나가는 거를 하나만 줄여도 비용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도사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분석해 보면은 얘는 n의 2.74인가 뭐 그 정도 돼요. n의 3승은 아니고 n의 2. 뭐 이렇게 돼요. 그래도 더 효율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재기 호출의 수, 그러니까 노드에서 나가는 원래 수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m개인데 걔를 m-1이나 m-2로 줄이면은 성능은 매우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에 있는 그 노드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고요. 여기까지. 요 다음 거 설명하려면은 길어져서 요거는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